민원연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중요한 사안들이 모든 그 대선 문제로 다 덮이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요. 사드 관련돼서 지금 왜곡 보도가 메티스 방한 이후에 그 24시간 왔다 갔다고 엄청나게 왜곡 보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고 TV조선이 조선일보 보도를 똑같이 베껴서 같은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KBS가 자기 혼자 타사들은 전부 다 다른 톱보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자기들만 사드 톱보도를 내면서 네 건으로 그 사드에 대한 여론전을 배치해야 된다는 여론전을 펼쳤다. 이런 영상입니다. 같이 보세요. 한마디로 미국장 장면. 한마디로 중국은 빠져. 한마디로 우리 미국이 하는 말은 다 맞음. 한마디로 사드 얘기하면 반미 좌파 최순실만 까라고. 한마디로 촛불 민심은 최순실만 싫어한다고. 한마디로 퇴진 행동은 이적 단체랑도 어울렸음. 한마디로 시민 여러분, 퇴진 행동 미워해주세요. 그런데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과반이 넘는데 퇴진 행동 측의 행동은 경강부회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탄핵 요구 촛불 집회는 사드 반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퇴진 행동 측이 촛불과 사드 반대를 일방적으로 동일시한 겁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를 못 박은 그 시각,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드 연내 배치를 연일 강조하는 상황이죠. 이게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오늘 특별검사팀이 특별검사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미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가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올해 안에 마치고 운용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순수 방어 수단인 만큼 중국에도 이런 사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핵시설 격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미 의회에서는
북한 선제 타격론과 김정은 정권 교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가 로널드 레이건 항모에 더해 칼빈슨 항모 전단도 전략 자산이 전진 배치된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 지금 트럼프가 왜 황교안 대행과 그렇게 장시간 통화를 했으며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번째 해외 방문지로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미 동맹 문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 문제 이런 걸 동원을 해서 미국이 상당 부분 압력을 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게 가장 공을 들이는 거는 대통령 선거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티스가 오고요. 그래서 매티스의 방안 자체가 지금 일본도 먼저 갈 수 있는데 한국도 먼저 와서 이걸 확정을 짓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미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갖고 사드 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까지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런저런 물어보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겠느냐.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이 보수지들이 대부분이 사드 이야기를 무조건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어찌 되든 상관없다. 그런데 그 박근혜 정권이 한 실정들 중에서 사드 배치나 뭐 이것저것 국정교과서 이런 건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된다. 그대로 다 진행돼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고 특히 사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정권 놓치면 돼요. 네. 자, 문재인 빼고 다 띄워준다.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황교안, 안희정인데 안철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가 비슷한 양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황교안, 안희정이 훨씬 많았고 안철수는 초반에 하다가 예. 이게 안 떠가지고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중간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황교안, 안희정으로 했고 안철수는 제가 그냥 말로 몇 가지 그냥 멘트로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전혀 흥분을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언짢은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주눅이 들거나 이렇지 않고 포커페이스예요. 저렇게 면박을 당해도 참 외려 총리가 더 당당해 보이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질문과 대답이 격이 맞으려면 국회의원들이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모습을 보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좀 진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분이 대통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또 상대적으로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고물상을 하신 서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딸 봐보고, 그 딸 결혼식 보내면서 얼마나 울어가지고요. 인간적인 그 한교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또 특히 보면은, 기독교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관련된 책만 해도 여러 권 냈죠. 거기다가 뭐 색소폰 부는 변호사, 그 검사라고 해서 그 유튜브에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화면에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른바 정치인으로서, 대중적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상당 부분 가졌다는 점에서는. 있잖아요. 이분이요. 참 감성적인 분도 많아요. 색스폰을 잘 부시니까 또. 아니, 클린턴이 어떻게 해서 그거 잡았습니까? 색스폰이죠. 자, 토론하고 나와서 또 어디 방송 나와서 색스폰 불면요. 이거 어떻게 바람 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상치 않은 게 한교안 총리가 일단 목소리가 지금 대우감이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교안 총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회장자를 놓치지 않았대요. 뭐 박근혜 대통령을 자체하고 그분과의 관계는 자체하고라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거, 또 보수라든가 그렇죠. 국가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소신과 신념을 가졌다는 것이 특히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목소리가? 예.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특히 목소리가 지금 참 좋습니다. 대우감이다. 그렇죠. 예.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무조건 후보 되시는 거죠. 네. 이 소위 말하는 여권에서의 그런 보수의 가치를 다 옮겨서 정치권에 옮길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지금 이제 살아남으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보수층에 있어서는
한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크호스가 아니라 백마타 온 초인이에요. 이육사의 그 시에 나오는 그렇죠. 예. 백마타 광야에서 백마타 온 초인처럼 보수에 나타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저는 기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채우잖아요. 그러면 금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 치르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보수에서 한교안 총리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가 뜨고 있는 거는 저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당 안팎에서 띄우기로 의도적인 띄우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봐보세요. 문재인 전 대표 본선 불안하죠. 1등을 달리면서도 불안한 것이 문재인 전 대표예요. 불안감. 지지자도 불안하겠죠.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인 확정력. 야, 지금도 아직도 이 판국에도 아직도 마의 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좀 더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가 아닌가? 항상 2% 3% 부족한 측면. 장남 역할은 차남이라 그랬는데 지금 장남이 제 역할 잘 못한다 이거죠. 왜냐면 패권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갖고 따지지 않고 묵묵히 장남이 못하는 역할을 차남이 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네요. 저거를 하면 문재인 대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친문 세력이 아닌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쳐다보는 유권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을 안희정 지사의 이 대연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 제안은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거다. 명분보다는 실리다라는 면에서 저는 아주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인정받는 게 그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치인 안희정을 수용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됐던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뭐라 했습니까? 그걸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대법원에서 난 판결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탱이 됩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에서 마땅하게 마음 줄 후보가 없는데 안희정 지사의 여러 가지 행동과 반응 이런 것들을 보니까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드 배치 발언도 그렇지만 이 사람 괜찮네라고 눈을 확 뜨게 만들었던 발언 하나가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뒤집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용감한 얘기들을 했다는 점에서 아마 중도층에 있는 마음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앞으로 안희정 지사가 얼마나 뒷심을 발휘할지 그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일단 판넬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4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증문즉답. 역시 지난번 대선 출정식에서 5시간 동안 증문즉답을 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두 번째, 우리 이정희. SNS 홍보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정희는 바로 안희정 지사가 자신을 홍보하는 SNS 앱입니다. 자, 세 번째, 외모. 자, 외모에 대해서 또 매력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성 유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입장이겠죠. 자, 정치자금법과 노무현. 역시 안희정 지사님.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좌희정 우강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죠. 문재인 씨의 담론 수준과 안희정 씨의 담론 수준이 이게極端한 차이가 있어요. 안희정 씨의 담론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많은 게 많고, 훨씬 더 지식이 풍부하고, 훨씬 더 머리를 잘 굴려요. 명쾌함이라든가. 언어 구사 능력, 수사 조작 능력, 이게 월등히 문재인 씨보다 높아요. 문재인 씨가 3학년이라면은 안희정 씨는 한 5학년 정도는 난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찬성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진보 좌파도 수준이 높아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요. 삼류 좌파가 하는 것보다 인류 좌파가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아니 잡아먹혀도 너무 극한 표현들을. 아무튼 따길마저도 따길마저도 금숟가락으로 만든 게 낫지 나무숟가락으로 만든 게 낫습니까? 그냥 이 안희정 씨가 훨씬 높아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으로 우선 볼만하고 그다음에 대선언이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5분 전에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겉만 두고 볼 때 문재인 수준보다는 좀 높다. 그건 내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한 달 전에 이재명 가지고 하던 일이에요.
보수라는 게 싹 버려버리고 이제 안희정 가지고 하고 좀 있으면 또 안희정 싹 버릴 거예요. 요즘 안철수 의원이 달라지고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다. 4차 혁명,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 정도로 문재인 후보를 까는 거 보니 돌직구를 날리는 거 보니 본인이 자신이 있다. 공부 잘하고 있다. 공부 멋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을 굉장히 지지하는 이런 발언들도 하고요. 안철수 그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안희정을 띄워서 민주당에서는 갈라치게 하고 네네. 그리고 문재인의 지지세를 막고 그리고 동시에 안철수를 키워서 나중에 연대 파트너로 삼으려고 한 건데 네. 작전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작전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종편이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냅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자꾸 들게 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편 재승인이 곧 있습니다. 이제 심사가 들어가요. 2월 안에 심사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3월 초에는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결과를. 그것도 3월 초인가요? 네. 3월 첫 번째 주쯤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 종편 재승인에서 분명하게 TV조선이나 채널A 지금 굉장히 막말을 많이 했던 MBN은 이번에 심사를 안 하거든요. 6개월 후에 해요. JTBC하고 TV조선 채널A가 이번에 심사를 받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정권이 만약에 민주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요, 이 보수 매체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재주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보수 매체들이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대면서 엄청나게 일을 못하게 했거든요. 일을 할 수 없게 방해하는 그 능력이 아주 그 꼼수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편이 이대로 유지되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절대 이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없게 계속 반대 여론을 엄청나게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칭찬하는 위주로 정권 칭찬하고 보호하는 위주로 했지만 여기에서 반대로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나면 정말로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면 종편이 돌아설 거라고 봐요. 아, 그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네. 종편은 돌아설 수 있어요. 당내기 하세요, 당내기. 네. 확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네. 그 본지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본지의 영향을 받지만, 네.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편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쫄아야 돼요. 확실하게 쫄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5시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도 2월 내내 촛불 집회 때 5시에 시작하는데 본집회 3시부터 캠페인을 합니다. 지금 계속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하고 있고요. 종편 재승인 이렇게 엽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엽서에다가 퇴출되어야 될, 중단되어야 될 방송사 2개 써달라, 뭐 이런 식의 것을 하고, 종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 다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달라,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벌써 캠페인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이 의견도 들어오고, 엽서도 이게 구글로도 받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손으로도 쓰지만, 다 모아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화문에 나올 때 조금 더 빨리 나오셔서, 하나 쓰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구글로 엽서를 쓸 수 있어요. 의견을 다 모아주시면 그걸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으로 다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요. 꼭 이게 한 번씩 들어와서 해주시고, 파파이스 보신 분들은 민원연 돈을 내고 회원가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사이트 한 번만 들어와서 그거 한번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이. 4시에 오셔서 세종문화회관 앞에 오셔서 하나 쓰고 포스터에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굉장히 재밌는 게 보수 쪽 그 어버이연합 저쪽 아저씨들이 이렇게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많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신중하게 보시다가 TV조선 이렇게 딱 붙여놓고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하셔요. 근데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TV조선이 대세라는 양쪽에서 모두 다 TV조선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꼭 와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로 사드 얘기하면 반미 좌파 최순실만 까라고
한마디로 촛불 민심은 최순실만 싫어한다고. 한마디로 퇴진 행동. 그리고 KBS가 자기 혼자 타사들은 전부 다 다른 톱보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자기들만 사드 톱보도를 내면서 네 건으로 그 사드에 대한 여론전을 배치해야 된다는 여론전을 펼쳤다. 이런 영상입니다. 같이 보세요. 민원연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중요한 사안들이 모든 그 대선 문제로 다 덮이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요. 사드 관련돼서 지금 왜곡 보도가 메티스 방한 이후에 그 24시간 왔다 갔다고 엄청나게 왜곡 보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고 TV조선이 조선일보 보도를 똑같이 베껴서 같은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고. 한마디로 우리 미쿠키 하는 말은 다 맞음. 한마디로 미쿡장장맨. 한마디로 중국은 빠져.